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집은 저와 수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자랐고, 이제 엄마가 우리에게서 이걸 그냥 빼앗아 가시려고요? 이 집은 항상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요. 어떻게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어요? 윤서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집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었어.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직접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지은 거야. 이 집은 내 이야기이자 내 희생의 일부야. 이제 내가 늙었으니 이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고 싶어. 너는 그런 걸 걱정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절대 엄마에게서 이 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랑 저는 단지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를 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집을 임대한다고요?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키우겠어요? 엄마는 정말 아무런 고려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할 생각이세요? 윤서가, 내가 나를 이 결정을 하게 만들고 있어. 오랫동안 나는 너희를 믿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보는 건 너희가 내 나이와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뿐이야. 이 집은 내 것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지킬 거야. 만약 그게 너희가 더 이상 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면 그렇게 될 거야. 작은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에서 가족 간의 유대와 전통이 신성시되는 곳에서 65세의 김 여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잘 알려진 인물로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외아들 윤석을 힘겹게 키워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으로 그녀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이 집은 오래된 전통적인 동네에 위치해 있으며 소박하지만 매우 잘 관리된 상태입니다. 김 여사가 정성으로 가꾸는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으며 이 집은 그녀에게 가족의 유산을 나타내는 곳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은 이제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수진 또한 이 집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여기며 자라온 이곳을 이제 자신들의 가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도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집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이 집을 팔고 더 크고 현대적인 아파트를 사자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은 이 방법이 가족의 삶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인생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팔거나 남의 손에 넘기는 일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감과 불신은 그녀 안에서 점점 커져 결국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집에서 모든 소지품을 빼고 집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설령 그것이 윤석과 수진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된다 해도 말입니다. 김 여사의 결정 소식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가 왜 그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역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결정된 점에 대해 상처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 여사가 여전히 자신들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녀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매우 가까웠던 윤석은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어머니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평화를 유지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있어 그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유산을 온전히 유지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소외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로 하여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집을 임대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윤석과 수지는 다른 거처를 찾아야 했고, 이는 점점 더 비싸지는 집값 속에서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자 사이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중간 지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가족 간의 사랑의 한계, 기대의 무게,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내린 결정의 결과를 탐구합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녀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김 여사는 집이 가능한 한 빨리 임대되도록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세입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윤석과 수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접근할 수 없게 된 부부는 다른 거처를 찾아야 했고 선택지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도시의 임대료는 치솟고 있었으며 윤석의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와 가까운 위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간의 검색 끝에 그들은 먼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비좁고 익숙했던 집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김 여사와의 점점 멀어지는 관계는 가족의 역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은 점점 더 쓰라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커졌으며 어머니가 가족을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 역시 상처받고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전에 단단했던 가족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결정으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한편 김 여사도 자신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녀는 고립감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안전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낯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 안에서는 점점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자주 찾아오던 윤석과 수진의 방문은 사라졌습니다.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그저 아득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인 젊은 가족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김 여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은 침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옛 집을 지나칠 때마다 후회라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를 감싸는 외로움은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윤석과 김 여사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몇 차례 시도된 화해는 항상 격렬한 말다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윤석은 어머니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유일한 것을 그녀가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윤석과 수진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과 윤석의 점점 커져가는 원망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늘 인내심 있고 이해심이 많았던 수진도 이제는 대화가 침묵과 상처로 대체된 결혼 생활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적 폭풍 속에서 김 여사는 자신의 결정이 초래한 영향을 점점 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불행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것을 잃을까 두려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매일 싸워야 하는 내면의 갈등이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결국 상황은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 윤석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머물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갔고 결연한 의지로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지만 후회와 슬픔의 징후를 분명히 보이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만남에서 단순한 좌절감 이상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석은 어머니의 부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김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감정이 고조된 순간이었으며 서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미 불타버린 다리를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화 후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어떻게 그 깨어진 것을 고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혼자 방에 남아 자신이 남은 유일한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명확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가족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열린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할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긴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상하게도 일종의 일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과 수지는 새로운 아파트에 적응했지만 그들이 사랑했던 집에서 멀어진 슬픔은 여전히 그들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 여사는 반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방문은 드물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되새기며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집을 임대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세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떠나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 여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이 비게 되면 윤석과 수진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이미 깨어진 것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윤석은 김 여사가 그와 대화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지인인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들이 집을 떠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전했고 이는 윤석에게 희망의 불씨를 일깨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과 가족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석은 혼자 그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정원을 걸으며 자신이 떠난 이후로 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가 돌보던 꽃들은 시들어 있었고 입구의 문은 예전보다 더 삐걱거렸으며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이 자신이 속한 장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은 과거의 낯선 반영처럼 보였습니다. 구조는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채웠던 따뜻한 기운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윤석은 방을 돌아다니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 가족 저녁 식사, 연말 파티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집을 탐색하던 중 윤석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서재에 있던 서랍 하나에서 윤석 앞으로 주소가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오랜 시간 전에 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는 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벽돌이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이 집이 윤석의 것이 될 것이지만 집의 진정한 가치는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윤석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의 사랑과 단합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윤석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파트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손에 들려있는 편지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화해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수진은 그날 밤 곧바로 김 여사를 찾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여사는 언제나처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깰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후회와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놀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윤석과 수진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오랜만에 그녀가 본 것 중에는 이해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 공간은 오랜 시간과 적절한 말이 아니면 풀릴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석이 먼저 말문을 열며 아버지의 편지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이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자신이 오해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모자는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무게가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었던 집이 이제는 치유의 상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김 여사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진심으로 포옹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측할 수 없었고 화해로 나아가는 듯한 발걸음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화해 시도 후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희망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남아있었지만 윤석, 수진, 그리고 김 여사는 평화를 되찾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윤석과 그의 가족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러나 이번에는 집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돌아갈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의 도움을 받아 임대 아파트에 남아있는 소지품들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미 떠났고 집은 진정한 가족을 기다리며 비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과 김 여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추억들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서로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이 전환이 모든 이에게, 특히 처음 몇 년을 그 집에서 보냈던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집을 방문했고 수지는 아이들 방을 새롭게 꾸미고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결합을 결심했던 김 여사는 점점 극심한 피로와 기억력 저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석과 수진이 최근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집에 모여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김 여사는 심각한 혼란 상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혼란은 잠시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고 이를 본 윤석은 즉시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들은 윤석과 수진이 두려워하던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느끼던 윤석은 이제 그녀가 점차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의 병이 밝혀지자 가족의 삶은 새로운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은 집과 관련된 갈등이 어머니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아이들과 윤석을 위해 더욱 큰 지지 역할을 맡으며 이 무거운 상황을 감당하려 애썼습니다. 이후 몇 달간의 시간은 힘겨웠습니다. 늘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김 여사는 이제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과 수진은 그녀를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가족의 일상에 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가족의 역동성이 완전히 바뀌었고 모두가 아이들에게는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가문의 어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김 여사는 주변의 사람들과 장소를 알아보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명확히 기억했지만 다른 날에는 그녀가 먼 과거 속에 갇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윤석에게 깊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고 그는 어머니의 상태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함께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의 옛 편지를 읽어주고 가족 사진 앨범을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삶과 기억에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진도 따뜻한 마음으로 김 여사를 돌보며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비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여사는 점점 이전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눈이 부드럽게 내리는 가운데 가족은 거실에 모여 오래된 사진 앨범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드물게도 맑은 정신을 되찾았고 윤석에게 절대 잊지 못할 말을 건넸습니다. 난 그저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이 집을 이제야 알겠어. 정말 중요한 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단 걸. 이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말은 김 여사가 건강히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집에서 말입니다. 김 여사의 죽음은 가족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윤석과 수진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기며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화해의 중심에 있었던 그 집은 이제 추억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윤석은 장례식 다음 날 아침 정원을 거닐며 어머니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의 진정한 가치는 벽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상황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의 결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김 여사가 떠난 후의 날들은 고요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석과 수진은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집에서 그녀의 기억을 간직하는 데 힘썼습니다. 집안의 모든 방, 정원의 모든 구석은 이제 더더욱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와중에도 윤석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윤석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잠겨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 상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열쇠 중 하나를 찾아낸 후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지만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실크천에 쌓여있는 작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고 아마도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맑은 정신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윤석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윤석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이 말을 전하고자 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건
내가 한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너와 너의 가족을 잃는 것이었다는 거야. 이 집은 언제나 우리의 노력과 사랑의 상징이었어.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쌓아 올린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지.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시간이 나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하면서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그래서 집을 임대하는 결정을 내렸어. 그렇게 하면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지.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 두려움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진정한 유산은 이 집의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사랑과 가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 이 편지를 읽고 내가 평온을 찾고 내가 언제나 너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집은 중요하지만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랑과 웃음, 때로는 눈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편지의 내용은 윤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는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여정이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화해했고 이제 그도 자신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윤석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진정으로 기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진에게 집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도 놀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이 집을 가족의 손에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윤석이 그 결정을 설명하며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가치에 기반의 미래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수진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억으로 가득한 이 집을 유지하는 대신 그 집이 가져다준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파는 결정은 어렵지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빠르게 팔렸고 윤석과 수진은 그 돈으로 조용한 동네에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큰 정원이 있는 집이었죠. 새 집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이전 집과는 대조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김 여사가 항상 원했던 사랑과 결속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윤석은 마지막으로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빈 방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곳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동안 많은 순간을 품고 있던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을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이번 여정을 통해 배운 교훈들, 즉 집의 진정한 가치는 그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그는 문을 닫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수진과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출발하면서 그들은 김 여사가 남긴 추억, 사랑, 그리고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순환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때 가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지만 진정한 유산은 그 집을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은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평온을 찾았고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평화를 찾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후 윤석과 그의 가족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재생과 새 출발의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집은 넓은 공간과 자연광이 가득한 창문으로 가득했으며 이는 윤석이 받아들이고자 결심한 명료함과 낙관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가끔의 집에 익숙한 복도와 벽에 스며들었던 그리운 향기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향수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새로운 집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방을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꾸몄고 가족인을 좋아하던 음식의 향기로 가득 찬 주방을 만들었으며 김 여사가 소중히 여겼던 꽃들을 심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점차 새로운 집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곧 적응하여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공간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특히 정원은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오후를 보내며 웃고 놀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윤석은 또한 인생의 다른 측면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동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바라던 커리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의 응원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전문 과정을 신청했고 이 결정은 그의 직업적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감과 목적의식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옛 집과 관련된 아픈 기억들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기억들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석은 어머니가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가 행복하고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돌보고 곁에 있어주며 무엇보다 사랑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가족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생일 파티, 축하 행사, 심지어 소파에서 보내는 단순한 영화 감상 시간들까지도 이제는 이해와 상호 존중의 견고한 기반 위에 만들어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함께 더 강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났지만 가족을 지탱해준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생일날 가족이 식탁 주위에 모였을 때 윤석은 어머니를 기리며 건배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교훈과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과 끈기가 여전히 그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윤석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그 여정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가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들이 집을 결국 팔게 된 날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고 그 모든 경험들이 그들 각자와 가족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적인 이야기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